어때요? 내용 많이 어려워요? 네. 어떤 부분이 어려워요? 다요? 다? 가시죠. 충분히 빨라야 나갈 수 있다는 거는 직관적으로 이해해요. 네. 그쵸? 이거를 뭐 탈출 속도라고도 하고 뭐 우주 속도라고도 하는데 제1종, 제2종, 제3종 우주 속도 이런 게 있어요. 약간 좀 격가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충분히 빠르지 않으면은 지구 밖으로 못 나가요. 그쵸? 제1종 우주 속도가 제가 알기로는 초속 8km 정도 되는데 이게 뭐였냐면 제 기억상으로는 이거였어요. 원운동하는데 필요한 속도. 원운동하는데 필요한 최소 속도. 그러니까 즉 지구 주위를 도는데 원운동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의 속도가 제1종 우주 속도고요. 그다음에 제2종 우주 속도가 지구 탈출 속도예요. 얘가 약 12km 초속. 즉 내가 물체를 초속 11km로 던질 수 있으면 그 물체는 지구 중력 영향권 밖으로 날아갑니다. 자, 제3종도 있어요. 제3종. 지구보다 큰 거는 직관적으로 바로 나와요. 지구보다 큰 거는 지구보다 큰 거. 우리 우주에서 바로 직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 별, 목성이랑 태양 탈출 속도. 즉 태양의 영향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11km보다 빠르게 얘를 발사했어 초속. 그래도 이 속도보다 느리면 태양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약 16km, 초속 16k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보다 빠르지 않으면은 태양계 밖으로 못 나간다는 얘기예요. 태양계 밖으로 보내려면은 얘 초기 발사 속도가 얘보다 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봤고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지구 탈출 속도보다 자 V라고 하는 값이 초속 11km보다 작으면 약 초속 11km보다 작으면은 지구 영향권 안에 머무른다. 자, V가 만약에 11km/s보다 크다면은 지구를 탈출한다. 그러면은 기체 분자들도 여기 대입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얘네들도 마구잡이로 움직이잖아. 얘네 기체 분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분자들은 기체 분자들은 열 에너지에 의해서 마구잡이로 운동하잖아요. 그리고 그 속력이 완전 무작위적이어서 느린 애들도 있고 빠른 애들도 있는데 이 녀석들의 속도가 탈출 속도보다 크면 지구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니야? 그 얘기입니다. 자,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가 탈출 속도보다 빠르면 우주로 탈출합니다. 그러면 대기에 그 기체 성분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지겠죠. 반대로 탈출 속도보다 느리면은 천체 대기를 구성한다. 자, 그럼 기체 분자의 탈출 속도를 결정하는 건 뭐냐? 행성의 질량과 행성의 반지름. 자, 탈출 속도 자체는 질량과 반지름에 의해서 이미 결정돼 있어. 근데 기체 분자의 평균 속도는 기체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 분자량이 작을수록 평균 속도가 커져요. 나중에도 다시 볼 거지만 기체 분자의 평균 속도는 비례합니다. 온도와 분자량에 비례해요. 분자량이 반비례하고 온도에 비례한다. 속력의 제곱근이. 속력의 제곱이. 자, 따라서 행성 평균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 분자의 질량이 작을수록 기체 분자의 속도가 커져. 그러면 이런 애들은 행성 대기를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겠네. 따라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나누어 봤을 때, 자, 지구형 행성 얘네들은 온도가 높고
탈출 속력이 낮아. 무슨 얘기야? 탈출 속력이 작아. 그러면은 어느 정도 밑에 있는 애들만 남아야 되는데 평균 대기 온도가 높아서 가벼운 애들은 다 탈출하고 없다. 그래서 우리 대기의 70%는 질소 분자고 21%는 산소 분자죠. 산소의 원자량은 16, 분자량은 32, 질소는 28. 수소랑 헬륨은 어때요? 2랑 4잖아. 있어요 많이? 거의 없죠. 분자의 질량이 작은 기체가 거의 없다. 수소, 헬륨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수소, 헬륨 거의 없잖아. 자, 목적면 행성. 표면 온도가 낮아요. 그리고 탈출 속도가 큽니다. 즉 기체 분자들의 평균 속도가 작은데 탈출 속도가 커가지고 가벼운 기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신 분자의 질량이 큰 기체가 거의 없는데 일단 이 이유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왜 분자의 탈출 속도가 큰데 무거운 기체가 별로 없을까? 무거운 기체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별로 없을까? 일단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1. 이거는 좀 중요한 예시 중에 하나인데 우주, 구성, 원소, 질량비. 세 가지로 나눌 겁니다. 74, 24, 2. 수소, 헬륨, 나머지. 우주 전체로 봤을 때 수소랑 헬륨의 합이 거의 99%예요. 그래서 무거운 애들이 애초에 별로 없어. 그렇기 때문에 목성에서는 무거운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 자, 지구형이랑 목성형을 이렇게 나눴을 때 지구 쪽에는 무거운 애들이 목성 쪽에는 가벼운 애들이 남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구를 이룬 애들은 무거운 애들, 철, 니켈, 규산염 이런 애들이 많다라고 했고, 목성형 행성 쪽에는 수소, 헬륨, 그다음에 뭐 암모니아, 메테인, 암모니아 이런 애들이 많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요? 통합과학 했던 내용, 작년에 했던 내용 기억나요? 안 나죠? 자, 가벼운 애들, 무거운 애들. 따라서 애초에 산소나 이산화탄소나 이런 애들이 많이 있을 수가 없어. 많이 있을 수가 없어. 물도 이제 뭐 에우라파였나? 그 있었는데 가니메데나 에우로파였나? 목성의 미성 중에 하나가 물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행성 자체는 물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했었죠. 마지막 라스트 3. 지금 화학 듣고 있는 애들, 아마 지금 수업 듣고 있는 애들이나 아니면 화학 공부를 미리 하고 있는 애들이라면은 분자 간의 인력이 세면 셀수록 끓는 점, 녹는 점이 높다. 그럼 반대로 현재 온도가 낮아. 그럼 끓는 점, 녹는 점이 높을수록 그 녀석은 고체 상태나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즉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분자량과 분자의 크기가 결정한다라고 했던 걸 아마 기억할 거예요. 자, 가벼운 애들은 이 끓는 점이 비교적 높고요. 무거운 애들은 끓는 점이 비교적 낮아. 근데 목성은 표면 온도 낮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끓는 점 자체가 엄청나게 낮은 애들, 막 200도, 마이너스 200도, 뭐 190도 정도 되는 수소, 헬륨 이런 애들이 많은 거고. 자, 무거운 원소. 여기는 지금 행성의 평균적인 표면 온도가 상온 20도, 지구. 그러면 금성이랑 화성 같은 경우는 몇 도 정도 되죠? 꽤 높죠.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애들, 이산화질소, 이산화탄소, 물, 산소, 질소 이런 애들이 많다. 오케이, 됐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분자의 질량이 큰 기체가 거의 없다. 어디에? 목성형 행성에. 자, 발사체의 운동. 이거 하면 끝입니다. 개념.
자, 여기 파트는 뭐냐면은 탈출 속도 얘기했잖아. 사실 로켓 얘기하려고 탈출 속도 얘기한 거예요. 로켓이 뭐야? 로켓이 뭐예요? 로켓이 뭐죠? 이동수단? 뭐 아니라고 할 수 없지. 아니라고 할 수 없지. 로켓이 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한다면 사실 쌤도 잘 모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로켓은 이제 뭐 어떤 추진체를 내보내서 날아가요. 그게 로켓이에요. 자, 이런 로켓이 있어요. 그럼 추진체를 내보내서 날아가는데 얘가 어떻게 날아가는 거냐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여기보다 여기를 먼저 얘기를 할게. 자, 일단 지구 여기 로켓이 있어요. 자, 로켓이 지구 밖으로 나가든 안 나가든 어쨌든 일단 얘가 여기까지 올라간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로켓이 지면으로부터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려면 뭘 해줘야 돼요? 힘을 가해야 돼. 힘을 가해야 돼. 위로 힘을 가해야 돼. 위로 힘을 가해야 돼. 왜? 지구가 지금 중력으로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중력보다 즉 무게보다 큰 힘을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줘야 우주선이 올라갈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첫 번째는 가속도가 생긴다. 언제? 우주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무게보다 큰 힘을 가해야 우주선의 속도가 점차 빨라질 수 있다. 자, 그럼 얘네는 어떻게 힘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냐? 밑으로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밑으로 힘이 된다. 얘가 위로 힘을 받아야 되는데 로켓이 위로 힘을 받아야 되는데 위로 이렇게 힘을 받아야 되는데 이 힘 어디서 나오냐? 자, 우리가 밖에서 로켓한테 힘을 가할 수 있어요. 일단 가능한 방법은 밖에서 내가 1번 밖에서 내부 힘을 주는 거야. 근데 중력보다 큰 외부 힘을 주는 거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이제 뭐 전기력, 자기력, 뭐 탄성력,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밖에서 잡아서 끄는 힘, 뭐 인력, 이런 여러 가지 힘이 될 수 있겠죠. 자, 전기력, 내가 밖에서 줄 거야 전기력. 그럼 이건 무슨 얘기야? 로켓을 개전시켜야 되죠. 전화를 충전시켜야 돼 로켓에. 말도 안 되게 진짜 전기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서 이 로켓에 대해서 반대로 대전시킨 전기가 있어야 돼. 쉽지 않겠죠. 그리고 얘네를 대전하는 동안 전기도 엄청 많이 쓸 거고 이 전기의 영향이 다른 데도 끼치겠지. 그러면 일단 고려 못하고 자기력은 어떻게 하면 행사할 수 있을까요? 전자기호도 있죠. 전자기호도. 그 다음에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자, 로켓에서 특정 방향으로 전류를 회전시키고 지구에서 특정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그 전류를 회전시키면은 자기장이 서로 반대로 형성돼서 얘를 밀어낼 수 있겠네요. 근데 얘는 지구 자기장보다 세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쉽지 않겠네요. 고려 대상이 안 되고요. 탄성력도 되게 웃긴데. 그러니까 가능한 방법은 여기 밑에다 용수철, 거대한 용수철 설치한다거나 아니면은 밖에서 뭐 거대한 용수철 늘린 다음에 로켓 앞에다 다는 거야.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외부 힘을 중력보다 크게 가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한 거는 로켓의 내부에서 힘을 작용시키는 거. 로켓의 내부에서 힘을 작용시키는 거. 자, 그럼 로켓의 내부에서 힘을 작용시킨다라고 가정을 해볼 겁니다. 어떤 물체 안에서 힘을 가할 거야. 힘을 이렇게 가할 거야. 물체 안에서. 근데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작용, 반작용, 법칙. 두 물체든 한 물체든 어떤 물체 안에서, 어떤 개 안에서 힘이 작용하면은 그 크기랑 같은 크기의 힘이 반대로 작용해야 돼요. 즉, 밖에서 봤을 때 물체의 알타임이 0이에요. 밖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이 친구가 이 방향으로 F-가 되게 밖으로 F의 힘을 주면 되겠네. 그게 바로 추진체, 연료. 자, 연료를 분출할 거예요. 연료를 분출할 거예요. 이 연료를 분출시킬 거야. 연료를 분출시킬 거야. 이 분출한 연료에 가하는 힘, 분출한 연료에 이렇게 힘을 가하고 있어. F의 크기로 힘을 가하고 있으면 로켓 역시 위로 F의 크기의 힘이 작용한다. 이게 바로 작용반작용 법칙이었죠. 따라서 추진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이 연료를 아래 방향으로 미는 힘으로 로켓이 올라간다. 두 번째는 얘네 연료를 내보낼수록 로켓의 질량은 감소합니다. 그렇죠. 질량 보존의 법칙 있죠. 질량 보존의 법칙. 내가 갖고 있는 질량이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얘네들은 내가 힘을 계속 받는데 일정한 크기의 힘을 계속 받는데 질량이 계속 감소해. 따라서 가속도가 점점 커집니다. 가속도 법칙. 물체의 가속도는 작용하는 알자힘에 비례하고 질량이 반비례합니다. 근데 질량이 계속 감소하잖아. 질량이 계속 감소하고 알자힘이 뭐 일정하다라고 하면 가속도는 어떻게 돼? 증가하겠네. 그 얘기입니다. 목표 궤도에 도달하는 지구 주위로 공정한다 했는데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발사체 운동 봅시다. 우리가 이제 해줄 거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왜? 밖에서 작용하는 힘이 0이야. 밖에서 작용하는 힘이 0이야. 그럼 물체의 운동량은 어떻게 된다? 운동량의 초감은 일정하게 보존된다. 그래서 로켓이 질량이 라지 M인 로켓이 질량이 스몰 M인 연료를 싣고 처음 V0라고 하는 속력으로 날아간다 라고 봅시다. 자, 지금 운동량 얼마예요? 운동량이 라지 M 더하기 스몰 M V0 라지 M V0 스몰 M V0라고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연료를 분출한 다음에 V1의 속력으로 로켓이 날아갈 거야. 자, 연료를 분출했어. 라지 M 스몰 M. 일단 이렇게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운동량을 볼 거예요. 로켓의 속력. 근데 지금 이 친구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아직 그걸 몰라. 자, 얘를 분출하기 전에 이 스몰 M이라고 하는 연료도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어. 그쵸? 처음에 V0라고 하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 친구 속도 변할 거고 이 친구 속도 변할 거야. 그래서 라지 M이라고 하는 로켓과 스몰 M이라고 하는 연료 사이에 상대 속도가 만들어집니다. 상대적인 속력의 차이. 속력의 차이. U라고 하는 상대 속도. U라고 하는 상대 속도가 발생해요. 그럼 이 U는 뭐냐? U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V1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기 전에 처음에 V0라고 움직였다가 V0에 대해서 상대 속도 U를 해줄 겁니다. V0-U라고 하는 속도가 된다.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은 이 친구와 이 친구의 합이 같아야 된다. 즉 MV1 마이너스 라지 M V0는 같아야 된다. M V0 마이너스 M V0 마이너스 U MU와 같다. 따라서 나중 속력을 구하든 아니면은 이 친구를 구하든 해볼 수 있겠네요. 계산해 보면은 V1은 V0 플러스 라지 M분의 스몰 M U. 자, 처음 속력에 대해서 이 연료의 상대 속도, 연료를 분출하는 상대 속도와 연료와 로켓의 질량비로 나중 속도를 구할 수 있다. 그럼 내가 여기다 이 녀석 EM, 얘 M,
V0라고 할게요. 자, 얘가 이 V0라고 한다면 상대 속도는 어떻게 될까? 자, 이 V0 2m분의 1 곱하기 u. 그럼 u는 2V0가 되겠네. 그쵸? 2V0라고 하는 상대 속도로 2V0 로켓에 대해서 2V0라고 하는 상대 속도로 뭐냐 얘 연료를 분출해야 된다. 오케이, 좋습니다. 질문 이해 안 되는 부분이나 질문 이해됐어요? 네. 뭐 따로 푸는 게 아니라 돼. 밑에 노트 많은데 오케이, 좋습니다. 영상 이따 끊을게요.